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오래간만에 특가 PC 컨텐츠로 찾아왔는데요. 요즘 PC 견적을 내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내가 짜고 있는 견적이 이게 가격 실화냐? 가격이 정말 실화야? 이러면서 이제 그래픽카드 가격만 보면은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참고로 제가 작년 12월에 구해적 컴즈 3편에서 구성했던 100만원짜리 컴퓨터에 지포스 RTX 3060 Ti를 넣었으니까 뭐 지금 가격은 뭐 웃음만 나올 뿐이죠. 그래서 이제는 코인의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픽카드 가격도 같이 떨어지는 걸 바라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기우제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본인이 정말 필요한 부품을 구성해서 하루라도 더 빨리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선택은 개개인의 몫이겠죠. 자,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진행했었던 모든 특가 PC는 제가 견적까지만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위해서 제품을 잠깐 대여를 받고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은 다시 제품은 회수를 하고 있어요. 한 대가 팔릴 때마다 커미션을 받는다든지 제품을 증정받는다든지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아서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편하게 시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가격이면은 이 정도 성능을 뽑을 수가 있구나, 이 부품들의 조합이면은 이런 성능과 레이아웃이 나오는구나, 이런 시각으로 접근을 하셔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가져온 오늘의 컴퓨터는 130만원에서 1,000원 빠진 129만 9천원에 맞춘 컴퓨터입니다. 사장님인지 아닙니다. 아무튼 포스가 느껴지는 여덕 컴퓨터와 진행을 해봤고요. 가격 자체는 예전과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비싸지만 2021년 11월 말 시세 기준으로는 네이버 최저가로 구매해도 맞추기는 힘들기 때문에 가격 민감도가 높은 분들에게는 괜찮은 구성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박스 포장은 매우 훌륭합니다. 컴퓨터 내부에 뽁뽁이를 아끼지 않아서 온라인 구매에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파손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쓴 모습이고요. 벌크 구성을 제외하고는 부품 패키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스 모으시는 분들은 땡큐겠죠. 그리고 사은품으로 키마 세트와 장패드도 들어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패키지는 실제 소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저 상태로 출고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부품을 하나씩 알아보자면 컴퓨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CPU는 AMD Ryzen 5 5600X가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CPU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크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인텔 12세대가 출시가 되었어도 가성비는 탑티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쿨러는 기본 쿨러가 달려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당장 사용해도 아주 아쉬운 부분은 없지만, 더 낮은 온도, 소음을 원하시는 분들은 팔라딘 400 같은 거 구매하셔서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만원 수준에서 구매할 수가 있는 가성비가 미쳐 날뛰고 있는 쿨러죠. 메인보드는 ASUS 프라임 B550M A 제품인데요. B550 칩셋을 사용하는 보드 중에서 염가형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프라임 B550M K도 있고 A도 있죠. 같은 모델이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전원부의 방열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K는 없고 A는 있는데요. A 제품이라서 전원부 온도는 조금 더 낮게 유지가 가능할 테고요. 그것 말고는 딱히 특징이라고 할 만한 건 없어서 B50 칩셋을 사용하는 염가형 ASUS 메인보드,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램은 마이크론 3200MHz 8GB 두 개를 꽂아서 듀얼 채널 구성을 해줬습니다. 램 역시 무난한 구성이라 크게 할 말은 없고 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식을 안 샀나 후회가 됩니다.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저장 장치는 마이크론 MX500이 들어갔는데요. 마이크론의 P2와 MX500 이 둘 중에서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둘 다 같은 500GB였고요. 우선 MX500은 SATA 방식이라 500MHz 전후로 읽기 쓰기가 나올 테고요. P2는 NVMe 방식이라 1TB/s가 넘게 나오지만 QLC 제품이라 지속 쓰기에 매우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더티 테스트를 진행하면 P2의 평균 속도는 315MB/s, MX500의 평균 속도는 416MB/s로 읽기 쓰기가 더 높은 통신 규격을 사용하는 P2가 실제 테스트에서는 더 낮은 평균 속도를 기록하게 됩니다. 대략 용량이 3분의 1 정도 채워지는 시점부터 급격하게 통신 속도가 낮아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점 때문에 P2보다는 모든 구간에서 고른 속도를 보여주는 MX500을 선택했습니다. 이 SSD는요, 제가 매우 완강하게 변경을 고집했기 때문에 P2에서 MX500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참고로 MX500은 제가 매우 좋아하는 SSD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셨다면 중저가 데스크탑에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그래픽카드 툴사의 RX 6600 벌크를 사용했는데요. 툴? 처음 들어보는 이름일 거예요. 그렇다면 파워컬러라는 브랜드는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라데온 계열에서는 입지가 있는 브랜드죠. 이 파워컬러 모기업이 툴입니다.
요렇게 들으니까 조금 수긍은 되죠. 다만 아쉬운 거는 보통의 그래픽카드 AS 기간은 3년이지만 이 제품은 2년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1년의 기간 차이는 꽤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 아쉽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능은 지포스 RTX 3060보다는 낮게 측정이 되고요. RTX 2060 슈퍼보다는 게임에 따라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성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세한 건 테스트 영상에서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는 시소닉 전격 출력 600W에 80 플러스 스탠다드 인증을 받았고요. 무상 AS는 5년이라서 해당 컴퓨터에서는 전혀 문제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 파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자료 중에서 파워 서플라이 계급도라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이미지가 100% 맞다고 보기는 힘들겠으나 시소닉이란 브랜드는 파워 서플라이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소닉 A12600 제품이 시소닉 명성과는 괴리감이 있는 제품입니다. 시소닉 제품의 명성과 안정성은 프라임 라인업이나 적어도 포커스 라인업을 사용을 해야지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시소닉이라는 어마무시한 네이밍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겠죠. 약간의 토박 정보라고 하면요, 프라임 라인업의 경우는 무상 AS가 12년이고요 이 기간 안에 고장이 나면은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줍니다. 역시 비싼 게 최고입니다. 케이스는 앱코 스투마스터 시리즈가 들어갔고요. 전면도 금속 처리가 되어 있고 펜도 전면 3개, 상단 2개, 후면 1개가 들어가 있어서 공기순환은 매우 좋을 듯 싶었습니다. 그리고 힌지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여닫이 형태로 유리를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버가 필요가 없는 방식이라 매우 편리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디자인이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전면을 조금 더 이쁘게 다듬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패턴은 내고 싶은데 이쁘게는 하지 못한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매우 튼튼해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긍정적으로 보이겠죠. 자, 그러면 성능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죠. 이미 성능에 대해선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벤치마크 게임을 돌려보고 온도와 소음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3D마크 타임스파이는 약 8160점,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약 21500점 수준인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왔습니다. CPU와 워낙 검증된 제품이지만 RX 6600은 라데온 그래픽카드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이라 사실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벤치마크 점수에선 생각 이상으로 선전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3D마크로 테스트를 했을 때 소음을 확인해보면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좋았는데요. 41dB 전후라면 책상 위에 올려두었을 때 팬 소음이 미세하게 들리는 수준입니다. 고요한 환경은 아니지만 절대 시끄럽지는 않은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CPU가 46배수로 유지가 되고 있었음에도 소음이 생각 이상으로 조용했는데요. 기쿨이라 시끄러울 걸 각오했는데 제 예상보다 훨씬 밑도는 수치였습니다. 물론 겨울이라 실내 온도가 10도 중반 수준이었다는 걸 감안해야겠죠. CPU의 온도는 60.8도까지 올라갔고 그래픽카드의 온도는 52도까지 측정이 되었거든요. 엔트리급인 것을 감안해도 순간 로드율을 최대로 끌어쓰는 3D마크에서 이 정도의 온도가 측정된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물론 테스트 환경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겠죠. 간단하게 게임 구동 성능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알아볼게요. 모든 옵션은 FHD, 최고 옵션, 렌더링 스케일은 100%입니다. 디아2 레저렉션은 매우 쾌적했습니다. 풀옵션에서 버거우면 어쩌지 했는데 실행부터 실제 게임까지 매우 쾌적했고요. 배그는 프레임이 출렁거리긴 하지만 게임을 못할 수준은 절대 아니며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100프레임 전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을 거라 보고요. 오버워치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180프레임 전후로 뽑아주는데요. 워낙 최적화가 쩌는 게임이니까 매우 쾌적하게 잘 된다. 끝! 위쳐3는 95프레임 전후가 측정되는 만큼 풀 HD 해상도에선 전혀 문제가 없는 프레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레싱 역시도 벤치마크 상에 표시되는 프레임이지만 평균 344프레임이 측정되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실제 이 게임에서도 문제는 전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풀 HD 환경에서는 꽤나 쾌적한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풀옵션을 굳이 고집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괜찮을 만한 성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QHD 해상도로 넘어가는 거는 스펙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모니터가 QHD 이상이라면 상급 제품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디까지나 FHD 해상도 안에서 성능이 높은 것이니까요. 네, 이렇게 리어터 컴퓨터의 견적에 참여해서 테스트까지 진행을 해본 제품인데요. 사실 대부분의 스펙 최적화가 이미 되어 있었고요. 모든 스펙의 제품을 제 입맛대로 바꾼다고 해도 SSD를 제외하고는 가격이나 스펙에서 크게 의미가 있진 않았습니다. 이게 129만원인데 여기서 CPU, 그래픽카드 체급을 올릴 수도 없고요. 메인보드를 바꾸기도 애매하더라고요. 무언가를 덜어내고 더하는 것, 요 자체가 이미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속도 이슈가 있었던 SSD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처음에 얘기가 되었던 견적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현재 컴퓨터 시장 자체가 암울하기도 하고요. 이미 예전 가격을 보셨던 분들은 거의 울며 겨자먹기 요 수준의 견적이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2021년 11월 기준 5600X와 RX 6600 조합은 다나와 에누리, 네이버 최저가를 전부 뒤져서
드래곤볼로 맞춘다고 해도 뭐 현재 이 가격으로 구매를 하는 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CPU와 그래픽카드 가격만으로도 네이버 최저가 기준 107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영상 초반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격 민감도가 높은 분들에게는 가성비 컴퓨터로 적당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금 카드 가격도 동일하다는 것도 괜찮았는데요. 다만 택배비가 12,000원이 붙기 때문에 근처에 계신 분들이면은 마실 나갈 겸 해서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저는 이번 특가 PC의 견적 참여를 끝으로 올해는 참여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여덕 컴퓨터에 우리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는 한동안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해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죠. 진짜 사장님이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가격만 놓고 본다면 어딘가는 분명히 미친 것이 분명해 보였던 여덕 컴퓨터의 5600X와 RX 6600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컴퓨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보자고요. 안녕. 요즘 가격 다 알고 계실 거니까요. 뭐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129만 9천원으로 아마 못 맞출 겁니다. CPU하고 그래픽카드 두 개만 합쳐도 107만원이 넘습니다. 진짜 이거 개판이네.